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수처 얘기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 앞에 정말 많이 모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 이렇게 한두 시간이라도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목소리 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야기 들어보고 나눠보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그 마음속의 응어리들이 점점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얼마 굉장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한덕수 총리 건도 지금 더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님 선고도 더 늦어질 수 있다, 막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긴 한데, 여러분 뭐 애초에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런 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님 때도 여러분 그때도 빨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변론이 17차례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정도도 아니고 너무나 빠르고, 변론 기일도 마음대로 지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빨라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목소리 내주시는 게 저는 좀,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유튜브 라이브든 뭐 일반 영상이든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일반 영상은요, 좀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좀 약간의 분석이 좀 첨가가 됩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영상을 또 봐주시면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라이브 오시면 또 다른 느낌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또 구독자님들이 댓글 남겨주신 게, 라이브 할 때랑 일반 영상 할 때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네, 이런 이야기도 남겨주셔가지고, 네, 조금 좀 비슷하게 좀 그 중간 사이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컨셉을. 네, 그래서 여러분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최근에 그 공수처장 오동훈이가 아주 불면증까지 생기면서, 네,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검사장 A씨라는 그런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이제 나온 이야기였는데, 하여튼 제대로 보니까, 네, 지금 절차상 문제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었고, 네, 이번에 주진우 의원이 밝히기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 기록 목록을 요청을 했는데 10일이나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불허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언제는 다 검찰에 줬다고 하더니, 네, 오동훈 이 사람은 진짜 윤 대통령님 복귀하시고 어떻게 되는지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끝까지 보고 싶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동훈과 더불어서요. 일각에서는 또 오동훈 그리고 한동훈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동훈 이렇게 부르던데, 예,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한동훈 앞에서 사인 받고 누가 바로 찢어버렸더라고요. 카이스트 여학생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반전은 또 그 찢은 사람이 탄핵 찬성 쪽이야. 네, 이 세계관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잠깐 이거 놓치면요, 바로 따라가기가 어려운 지금 바로 그 상황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 오동훈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 네, 얼마 전에 그 검찰이 공수처 영장 관련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공수처 압수수색했다, 막 그런 뉴스가 막 뜨고, 지난주였나요? 제가 요즘 그 날짜 감각도 없어가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특별히 그 공수처장 오동훈에 대한 수사도 막 불가피하다, 막 그런 뉴스까지도 막 전해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수처도요, 검찰총장을 수사하기 시작했답니다. 네, 공수처가 검찰총장을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공수처의 영장을 기각했는지, 역으로 검찰총장을 수사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조금 웃기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네, 드디어 그 일반 영상과 라이브의 그 중간을 찾은 것 같은데요. 공수처장 오동훈님 덕분에, 네, 네, 솔직히 제가 라이브 할 때는 약간의 그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좀 이제 좀 개그도 좀 치고 약간 그렇게 하는데, 물론 좀 트루먼 쇼처럼 굉장히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오동훈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 일반 영상에서조차 지금 개그를 안 해도 더 웃긴 상황까지 지금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의 댓글도 좀 보세요. 진짜 어이가 없다, 킥킥킥킥킥.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럼 더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겠대요. 여러분 이거 제가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제가 대학 비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대학 비하를 하는 건
절대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 이제 다니고 있는 친구랑 이제 입학한 친구랑 이제 그 이름 모를 그런 이제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랑 수능 점수를 가지고 내기를 하는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차이가 그 정도고요. 지금 그래서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겠다고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또 베스트 댓글이 있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 이게 좀 볼만한 댓글인데요. 공수처 실력 없고 시키는 것만 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곳이라 공수처 개 발릴 듯. 네. 이게 베스트 댓글입니다. 네, 뭐 이분의 의견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굳이 가져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한다고요? 네, 여러분 여기서 웃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네, 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24년 1월 기사인데요. 벌써 좀 됐죠. 1년이나 넘었는데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공수처 3년간 7,703건 중 직접 기소 단 3건. 그 중에서도 유죄 판결은 빵건. 구속도 빵건. 말 그대로 빈손. 이거 왜 있습니까 도대체? 이 조직 왜 존재합니까? 애초에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요, 여러분, 그 문땡땡 씨가 진짜 손이 안 뻗친 곳이 없습니다. 그 문땡땡. 네. 검찰 견제라는 그 명목을 내세워서 2021년에 급조해서 출범한 조직이에요. 그때도 논란 많았던 거 기억나세요? 공수처라는 걸 만들까 말까, 이거 만들면 난리 난다 막 이랬었는데 결국 사고를 이렇게 한번 치네요. 네. 그 공수처를 이용해서 지금 윤 대통령님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는 그 공수처장 오동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세력들 이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고요. 진짜 공수처 오동훈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좀 웃기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제가 웃기겠습니까? 사실은 화가 나죠. 대통령 그 관저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한 거 여러분 1월에 있었던 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진짜로 화나는 것도 있지만 또 별거 제가 웃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또 이거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민주당도 여러분 공수처를 꼬리 자르기, 네, 일명 손절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그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확히 영장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입장 밝힐 게 없고 공수처가 알아서 하시겠죠. 네, 예, 여러분, 저희가 더 입장 밝힐 게 없고 공수처가 알아서 하시겠죠랍니다. 네, 최근 공수처뿐만 아니라 곽종근님, 녹취도 공개되고 아주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얼른 빠르게 다 양심 고백하시고 여기서 멈추기를 바랍니다. 네, 오동훈, 곽종근, 한동훈은 이미 물 건너갔고요. 네, 이 두 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딱 하나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심 고백하십시오. 그거 하나뿐입니다.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카운트다운 지금 시계 계속 째깍째깍 가고 있고요. 물론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 허영 교수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영. 전한계 선생님도 연설을 하실 때 이 허영 교수님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다. 거의 법 공부를 할 때는 이 허영 교수님의 책을 안 보고는 할 수가 없고 다 거의 그분의 책으로 공부를 한다는 수학 공부할 때 여러분 그 유명한 책이 뭐죠? 수학의 정석. 그쵸? 그런 거 공부하는 것처럼 한국 헌법론 그리고 헌법의 이해 뭐 이런 책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 법 관련해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이제 권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측이 바로 6일 어제죠. 이 허영 석좌 교수님 지금 경희대 로스쿨 교수님이세요. 석좌 교수님이신데 이 허영 교수님께 직접 11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참고 자료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허영 교수님은요,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는 재판관들 8명 있죠. 뭐 우리 쪽뿐만 아니라 뭐 저쪽도 있고 뭐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쪽 저쪽 나눠지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법 쪽에서는 권위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 하면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이에요. 초대. 네, 초대. 네.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1988년 헌법재판소라는 지금 그 재판소를 설립을 주도하신 분이고요.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시죠? 거의 우리나라의 헌법 그리고 헌법을 넘어서 모든 그런 법 관련해서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해도 정말 과장이 아닐 정도로 그런 분이 바로 허영 경희대 로스쿨 지금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허영 교수님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담아서 의견서를 제출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측이 이제 그걸 담아서 이제 제출을 한 거죠. 이게 11페이지라서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이걸 다 읽으면요. 그냥 1시간이 되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 나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이 탄핵 심판 자체가 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도 않은 일종의 사기 탄핵이다 라는 게 그 주제고요.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안 중 갑자기 말이 꼬이는데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를 헌재가 수용해서 사기 탄핵을 용인했다. 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서류 송부 촉탁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위반했다.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님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역시 절차상의 위법 사례로 이제 제시를 했고요. 네,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많은 부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결국 이거는 사기 탄핵이다. 내란죄를 철회한 것부터가 그때부터 각하가 됐어야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에 여러분 그 허영 교수님 외에도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님 그리고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님들이 추가로 또 의견서를 내주셨고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수님들. 네, 또 중요한 게 뭐냐? 증인 진술이죠.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두 사람 누구죠? 곽종근 그리고 홍장원. 참 요주의 인물 이 두 사람. 그쵸? 이 사람들의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허영 교수님이 회유와 강압에 의해 조작이 됐다. 증거가 없으므로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탄핵 소추안 의결 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에 내란죄 철회라는 것 자체가 재의결 대상이고 이런 것처럼 절차적 문제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지적을 아주 제대로 여러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젠가요? 네, 곽종근 그게 터지고 나서 정말 일파만파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저는 이 곽종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결국 이제 공개가 된 거지만 고교 동창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게 고교 동창한테 뭐 내란죄를 엮겠단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또 말하면 또 여러분 시간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네,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허용 교수님 말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헌법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법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 최고의 권위자다라는 거는 이제 이 말하는 것도 이제 입 아픕니다. 이렇게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 나오신 거 말고도 이미 2월 정도 이제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10가지 위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이미 발표를 하셨어요.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냥 빠르게 읽어드리면 7일간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았다. 네, 헌재법 29조 위반한 거고 두 번째, 변론 기일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헌재법 40조 위반한 겁니다. 3번, 수사 중인 서류 송부 촉탁을 수용했다. 이것도 헌재법 앞에서 말씀드렸죠. 32조 위반. 그리고 4번,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했다. 이거 사기 탄핵이고요. 네, 형사소송법, 일명 형소법 298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윤 대통령님의 증인신문 참여권을 박탈했다. 형소법 163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번복된 증언을 채택했다. 홍장훈 메모 관련한 거죠. 네. 형소법 312조 위반이고요. 그리고 7번,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마은혁을 임명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제쳐두고 마은혁만 지금 임명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지금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8번,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을 각하하지 않았다. 이건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 문제입니다. 그 200석이냐, 막 150석이냐 이런 걸로 문제 많았는데, 이거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200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아홉 번째, 우리법 연구회 재판관들의 부적절한 언행 이런 거는 여러분 뭐 말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열 번째, 졸속 심판 진행. 네, 뒤이어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님 탄핵회도 변론은 17차례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빨리 끝난 거죠. 졸속이고 대단히 불공평한 재판이다. 이렇게 말이 해주셨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죠? 지금 이 허영 교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미 2월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전한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허영 교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그 연설을 하실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냥 듣고 넘기신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이 내용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많은 곳에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그런 느낌 드십니까? 막 8대0 인용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영상도 제가 저녁에 좀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 프레임을 짜는 쪽이 어디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뭐 영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뭐 법안이라든가 뭐 그런 거 계속해서 나오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라이브로 보실 때 그냥 보셔도 되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어찌 보면 역사에 기록될 장면들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라이브로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 또는 직접 나가셔서 하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그냥 진짜 이 장면은 나중에 봤을 때 엄청난 장면이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 알고 지금 이 상황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국제적인 시각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으로 볼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제가 지난 트럼프 연설 좀 해석한 영상도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아무튼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의 그 폭풍 치기 전에 잠잠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네, 여러분 조금 기다려 보시고, 네, 아무튼 간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평일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고가 언제 딱 떨어질지 그거는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아마도 다음 주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선고가 나오기 전에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발표를 합니다. 뭐 언제 나올 거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아무튼 그 날을 조금 기다리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4대4나 5대3 기각을 봅니다만, 네,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 8대0 인용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거 넘어가지 마시고 이따 또 올라갈 영상이나 라이브도 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도 정말 채널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